초이, 혹시 영화 탑건 보셨어요?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들이 날아오르는 장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요. 그야말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 한 나라 해군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바로 그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계획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 CVX 사업은 왜 중단되었고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건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기술력 부족은 전혀 아니었어요. 국내 조선소들은 이미 초대형 유조선은 물론이고 360m가 넘는 해상 구조물도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3만 톤급 경항공모함 정도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그럼 도대체 왜 중단된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돈이요? 항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처음 책정된 배 자체 건조 비용만 약 2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깡통배 한 축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깡통배요? 네,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스텔스 전투기도 수십 대 사와야 하고 항모를 지켜줄 이지스 구축함 같은 호위함대도 필요하고요. 또 멀리 작전 나가려면 기름이랑 식량을 보급해줄 군수 지원함도 따라붙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 값만 생각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옵션 비용에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까지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총 사업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 구조를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항모 사업을 밀어붙이면 다른 중요한 해군 함정 사업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들어보니 정말 돈 막는 하마였네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추진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바로 그 전략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건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이었거든요. 3만 톤급이면 작은 건가요? 주변국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8만 톤급 항모를 굴리고 있고 미국은 10만 톤이 넘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합니다. 우리가 3만 톤급 경항모를 가져봤자 이들 앞에서 큰 힘을 쓰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자칫하면 비싼 돈 주고 산 배가 적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는 아주 취약한 자산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 세계 항공모함 전투력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야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더 와닿을 겁니다. 오, 좋네요. 항모 월드컵인가요? 누가 챔피언이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 티어 1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0만 톤이 넘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용하고 있어요. 11척이요?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보다 많겠는데요? 훨씬 많죠. 게다가 미국의 항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함재기 운용 방식에 있는데 캐토바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캐토바요? 그게 뭔가요? 증기나 전자기력으로 전투기를 새총처럼 쏴주는 사출 장치입니다. 이걸 쓰면 전투기가 무거운 무장과 연료를 가득 싣고도 짧은 갑판에서 힘차게 이륙할 수 있어요. 전투기의 능력을 100% 끌어내는 거죠. 아하, 놀이공원 롤러코스터가 출발할 때 강력한 힘으로 밀어주는 것과 비슷하군요. 그만큼 전투력을 최대로 싣고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2위 그룹 티어2는 어딜까요? 역시 중국 아닐까요? 요즘 무섭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2척을 스키점프대 방식을 쓰지만 최근 진수한 푸지안함에는 미국처럼 캐토바 방식을 도입했어요.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영국은 6만 5천 톤급 항모 2척, 프랑스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핵추진 항모인 샤를드 고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 방식은 캐토바랑 다른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갑판 끝이 스키점프대처럼 위로 살짝 들려 있어서 전투기가 자체 추력으로 달려나가다가 도약하는 방식입니다. 캐토바처럼 강력하게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실을 수 있는 무장과 연료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세총 방식에 비하면 중국이나 영국의 도움닫기 점프대는 좀 힘이 부족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던 CVX가 바로 그 스키점프대. 정확히는 수직이착륙기를 쓰는 스토블 방식을 고려했으니 전투력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 결정타가 되었죠. 그렇군요. 돈은 돈대로 들고 만들어봤자
주변 강대국 항모에 비해 성능도 떨어질 게 뻔한데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해군의 대양 해군 비전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항공모함 계획은 취소됐고 그 대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함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요? 네, 바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지휘함. 좀 더 쉽게 말하면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드론 항공모함이요? 그건 SF 영화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타는 전투기 대신 드론을 수십 대, 수백 대 싣고 다닌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기존 경항공모함과 크기는 비슷하게 3만 톤급으로 만들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유인 전투기 대신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을 탑재하고 이들을 통합 지휘하는 바다 위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럼 이 지휘함은 전투는 직접 안 하고 뒤에서 안전하게 드론 군단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여왕벌이 벌집에 머물면서 일벌들을 지휘하는 것과 같죠. 고가의 유인 전투기 몇 대의 전투력을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지휘함은 수많은 무인 체계를 활용해 전투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듣고 보니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싼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잃는 건 엄청난 손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들은 잃어도 부담이 덜하고 무엇보다 위험한 임무에 우리 병사들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생존성도 훨씬 높아지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해군이 선택한 미래 해양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유인 플랫폼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비용 효율적인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적 결단인 셈이죠. 그럼 항공모함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거요?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SLBM 위협이 커지면서 이를 은밀하게 추적하고 억제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 도입론이 계속 힘을 얻었죠. 아, 항공모함처럼 눈에 잘 띄는 전력보다는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군요. 네,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함과 무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입니다. 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을 운용할 수 있어서 몇 달이고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전하는 게 가능하죠. 일반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단거리 스프린터라면 핵잠수함은 지치지 않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강력한 잠수함이 항상 우리 바다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이 되는 전략적 억제 자산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항공모함이라는 멋진 상징을 포기하는 대신 드론 군단을 지휘하는 미래형 지휘함과 조용한 암살자인 핵 잠수함이라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무서운 카드를 고민하게 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무인 체계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강대국에 맞서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그려나갈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